자, 44번. 설명할 게 좀 많네요. 행동주의 요법, 비헤이버리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비헤이버리즘.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하면 생각이 나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극, 스티뮬라이, 리스판스, 반응, 그리고 강화. 이 3단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행동주의 하면은 자극, 반응, 강화. 얘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첫째, 물리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물리적인 결과를 중시.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확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확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리적인 면은 배제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100% 행동주의 요법에 근거해서 저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극을 주고, 그러면 그 자극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강화가 되는데, 이 강화는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가능해요. 피드백이. 그래서 부정적 반응을 일으켰다면 다시 잘 긍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사상이고요. 우리가 스키너스 스키너스 상자 테스트라는 거 들어봤나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뭐냐 하면 인간은 언제 행동하느냐? 인간은 왜 행동하느냐를 실험한 거고요. 스키너스 박스 실험은 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좀 기억을 해봐. 여기 뭐가 있냐면 세 장이 있어요. 세 장에 이렇게 해갖고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야 날개 있고 새라고 해요. 눈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가 하나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세 장에 갇힌 새가 앉아만 있지는 않겠죠. 그냥 이렇게 가끔 날다가 바를 치면 바에서 먹이가 떨어집니다. 얘는 세대가 아니라 처음엔 몰라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는 얘가 얘를 치니까 먹이가 나오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 바를 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키너스 박스 실험이고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로 한번 해볼게. 12시가 되면 강아지한테 밥 줄 때 딸랑딸랑 하고 밥을 줘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딸랑딸랑 이 소리만 들으면 침 흘리고 오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컨디셔닝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조건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딱 해갖고 뭐 하면은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되고, 그치?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 조건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보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선생님 수업하는 패턴이 다 이렇죠. 그죠? 100% 행동주의 요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적을 중시하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렇게뿐이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키너스 박스 실험을 통해서 왜 했다 그랬어? 인간은 왜 언제 행동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한 실험이야. 그래서 뭘 알아냈냐면 인간은 보상이 주어질 때 행동하더라.
라는 걸 밝힐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이 있으니까. 그죠? 보상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행동주의, 자극, 반응, 강화. 선생님, 저 오늘 배가 아픈데 집에 가도 돼요? 시끄러. 이거 다 외우고 가. 심리적인 면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예의 반대되는 교육 개념이 컨스트럭티즘이야. 구성주의죠. 얘는 심리적인 면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확신이 안 되는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컨스트럭티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국제학교 다니는데 영어 이름 있죠? 우리 가은이 영어 이름이 뭐니?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영어 이름? 하나? 어? 어? 조안나? 야, 조안나! 너 똑바로 안 해? 미친년이 이게 제대로 하라고. 너 그러다가 빙수대. 난 누굴 혼냈어요? 얘를 혼낸 게 아니야. 조한나를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너가 받을 일이 없다고. 그치?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면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 이게 구성주의예요. 음. 그래서,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행동주의 요법은 어떤 면에서 블랭크다. 정신 분석학의 블랭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문단에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얘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지를 알아야겠죠? 요렇게 해주세요. 물론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걸 모른다면 뒤에서 풀면 돼요. 원인, 결과 요렇게 해서 또 반대말 화살표 하세요. 이 대조를 밝힐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다. 임플리시트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조. 자, 계속 갈게요. 얘네들은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집중합니다. 원인에 집중하고요. 행동주의 요법은, 자,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생략된 거죠. 포커스가 생략이 됐고, 결과에 집중합니다. 일단 부정적 의미가 나와야 돼요. 논리가 반전돼 있으면 반전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C번이 아니고 A번. 야, 이것도 설명을 또 해야겠네.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겔의 변증법. 우리가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A-B 패턴이 있습니다. A-B 패턴.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A는 뭐고 B는 뭐냐? A는 old예요. B는 new예요. A, established. 기존의라는 뜻이죠. 기존의. accepted. 사회적으로 인정된 이란 뜻이죠. orthodox. 정설의라는 뜻이죠. orthodox.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traditional. 전통적인 거, conventional. 얘도 뭐 전통적인 거죠. 인습적인 거고. 그리고 메인스트림, 주류인 거. 이게 이제 올드 패턴이에요. 그리고 뉴 패턴은 헤테로독스. 비정설적인 거. 히레틱, 이단적인 거. 아이카노, 클래스틱. 성상 파괴적인 거. 그리고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턴이죠. 그러면 이 해겔의 변증법 설명하기 전에 미리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역사를 발전시킨 건 B예요. A를 무너뜨리고 B가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 피카소.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는 거죠. 예수. 한양대 논리시험에서 예수가 나왔는데 정답이 아이카노클라스틱이야. 성상 파괴적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너희 중 죄 있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옛날에는 돌을 던지는 게 법이었어. 못 던지게 했잖아요. 율법을 어겼죠. 그치? 뭐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해겔의 변증법 설명하겠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은 테시스가 있어요. 테시스. 정이라고 하죠. 정. 이게 A 패턴이야. 얘가 이제 A 패턴이고요. 정이 있으면 반이 나옵니다. 엔티테시스. 엔티테시스. 얘가 반입니다. 반. 됐죠? 정반대, 대조 이런 뜻이야. 자, 이 어떤 정설이 있으면 그 정설을 끊임없이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을 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철학의 사조죠. 회의론이라는 철학의 사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합의됩니다. 신테시스. 합의되고요. 합은 다시 정이 되죠. 정의 반이 나오고 이 반이 뭐예요? B 패턴이죠. B 패턴. U 패턴이죠. U. 그치? 이 반이 나오고 또 합이 나오고 합은 다시 정이 되고 정에 또 반이 나오고 또 합이 나오고 합은 다시 정이 되고 이게 해겔의 변증법 또는 해겔의 정반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전반합 이론. 이 이론 변증법이 왜 유명하냐 하면 역사가 발전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자,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 이거 카운터파트 쓰세요. 같은 직책, 같은 역할의 상대방 또는 상대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일본의 누구야? 총리.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문제 낼게요.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에서 노동자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야? 기계죠. 같은 역할, 같은 직책, 이게 중요한 거야. 같은 직책, 같은 역할의 상대방이나 상대물. 자, 신테시스는 종합, 합성 이런 뜻이고 어넬러그. 우리가 어넬러지 이렇게 하면은 유사죠. 유추, 뭐 비유 이렇게 가는 거죠. A 대 B 관계는 C 대 D 관계와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어넬러거스는 유사물이죠. 유사물. 뭐 비슷한 것, 유사물, 뭐 비슷한 것. 됐습니다. 그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